1월 16일 금요일 국내 경기 3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KB스타즈랑 신한은행. KB는 직전 삼성생명 상대로 89대 73으로 이기고 왔고, 박지수가 24분만 뛰고 25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나머지 국내 선수들 야투까지 잘 들어가며 아무 위기 없이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박지수의 컨디션까지 좋아지면서 지금 약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한은 직전 우리은행 상대로 55대 70으로 지고 왔고,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반등을 좀 하나 했지만 또 가비지로 지면서 구단 역대 최다 연패인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루이가 16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지만 에이스 역할을 하던 신이슬이 야투 13%, 3점 7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으면서 최악의 야투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우리은행 수비에 막히면서 팀 야투율도 8연패 구간 중에 좀 제일 낮은 28%를 기록하며 가비지 게임이 났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 의외로 1대1입니다. 근데 두 경기는 이제 박지수가 없었고 오늘은 박지수가 있습니다. 미마루이가 사이즈가 좋아서 의외로 박지수가 좀 고전할 수는 있지만, 박지수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내 선수들 공격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좀 신한은 보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희슬의 결혼식 결장 같은 좀 뜬금 주전 결장이 아니라면 KB를 다 보는 게 맞다 보고, KB 승에 KB 마인 보고, 그러면 KB 우승도 당연히 보겠죠. 그 언어버는 신한 야투가 저번 경기 최악을 찍었기 때문에, 최저점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3점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보고 다득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KB 손해보험이랑 대한항공. KB 손해보험은 직전 우리카드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비에나가 27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 나경복까지 21득점, 공격 성공률 50%를 넘기며 큰 위기 없이 잡고 왔습니다. 지금 손보가 감독이 바뀐 뒤로 황태기 토스가 좋아지면서 분배 자체가 잘 되고 있고, 야쿠비 빠진 자리 나경복과 임성진이 돌아가며 자기 역할 이상으로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항공은 직전 OK 상대로 2대3으로 지고 왔고, 러셀이 2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은 해줬지만 정작 클러치에서는 범실을 기록하며 좀 체력적인 한계를 보여줬고, 정한용이 22득점으로 활약을 했지만 정지석의 빈자리는 메꾸기 힘들었습니다.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 KB가 2대1로 이기고 있는데, 야쿠비 이제 아예 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떠났죠.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지가 미지수긴 합니다. 근데 비에나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항공 상대로 워낙 좀 강한 게 크고, 나경복이나 임성진이 흔들린다 해도 결국 클러치에서 비에나가 해결해줄 가능성이 큰 손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은 러셀의 좀 체력적인 이슈, 정한용의 두 경기 연속 고점 경기는 기대할 수가 없고, 해외가 거의 동배당에 가까운데, 배당이 비슷하게 가까운데 아마 국내는 KB를 정배를 주는지 하겠죠. 역배를 주면 프렌 KB 승을 보고, 역배를 주면 KB 풀 보고, 마인을 준다면 KB 마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러셀 서브에 고점이 좀 뜨면서 잡을 가능성이 높기에 다득점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 현대건설 대 대전 정관장. 현대건설은 직전 IBK 상대로 2대3으로 지고 왔고, 자스티스에 좀 미친 활약으로
두 세트를 먼저 따면서 무난하게 셧아웃이 나나 했지만 3세트 클러치에서 칼이 뭐 블로커 터치아웃 비디오 판독 오류로 이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고 그 뒤는 리버스 수입이 났습니다. 코보 그러니까 배구 연맹 자체도 오심이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장은 직전 페퍼 상대로 0대3으로 지고 왔고 자네테 포함해서 아무도 10득점을 넘기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공격력도 심각했고 불안한 리시브 토스 모든 게 최악인 경기를 하며 셧아웃이 났습니다.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 다 현건이 잡았는데 3연패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건이 직전 경기는 IBK를 셧아웃해도 전혀 안 이상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터치아웃 판독 오류로 흐름이 넘어가며 자멸한 좀 경기였고 지금 자스티스의 폼이 꾸준히 좋고 카리까지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건이 오늘 뭐 홈에서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장의 장점이 공격이지만 일단 자네트의 폼이 최악이고 이선우나 뭐 인쿠시가 카리 상대로 많은 득점은 힘들다 봅니다. 오늘 뭐 강성영 감독이 주전 선수만 뭐 갑자기 뺐다 넣었다 안 한다면 3대0 셧아웃을 보기에 현건 승가 현건 마인가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축구인데 그냥 간단히 보면 멜버른 시티랑 오클랜드 FC는 멜버른 시티가 직전 뉴캐슬한테도 지면서 홈 6연전 동안 뭐 1승 2무 3패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해외 기준 정배당인데 1위 팀 오클 상대로 승점 3점은 힘들다 봅니다. 지금 오클이 올 시즌 원정 6경기 4승 2무로 아예 패 자체가 없기에 이거는 오클 프렘 보고 그리고 수비적인 양팀 다 수비적인 경기가 예상되기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기준은 오클이 역배인데 설마 배트맨이 오클랜드를 정배로 주지 않겠죠? 만약에 정배로 준다면 오클 승을 보고 역배를 준다면 오클 프렌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글로리랑 브리즈번 로어는 퍼스글로리는 직전 경기 뭐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 3대 0으로 압도적인 좀 경기를 했고 최근 공격진들 폼이 너무 좋습니다. 반면에 브리즈번은 3연패 중인데 연패 기간 넣은 골이 한 골도 없을 정도로 공격진들 폼이 최악입니다. 양팀 다 실점률은 비슷하다 봐도 공격에서 앞서는 퍼스글로리가 무난하게 잡지 않겠나 보고 버스 승과 헨슨까지도 보고 브리즈번 로의 무득점을 보기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요르단은 일본은 지금 산전 전승으로 80으로 올라왔죠. 요르단은 뭐 2승 1패로 올랐습니다. 해외 배당이 보니까 1.2까지도 떨어졌는데 뭐 배트맨은 1.1대 줄라나 그럴 것 같은데 어 헨승이냐 아니냐 갈릴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뭐 일본이 카타르 상대로도 로테이션 돌리면서도 2대 0으로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이 경기 역시 주전들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일본이 앞서 있고 공격력도 좋기에 일본 헨승까지도 보고 1헨승까지도 보고 언어버는 이제 요르단이 키르기스탄 제외하면 사우디에게 2골, 베트남에게 2골 실점할 정도로 수비진 실수도 많고 집중력도 떨어진 편입니다.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고 일본 1승과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랑 아랍에미리트는 베트남은 이제 3연승으로 뭐 8강에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승 1무 1패로 올라왔는데 지금 베트남이 뭐 극단적인 내려앉는 축구가 아닌 오히려 뭐 전방에서 좀 압박하면서 패스 플레이 위주로 풀어나갈 수 있게 김상식 감독이 팀을 아예 바꿔놓으면서 지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이 연승 중이긴 하지만 직전 사우디전도 사실 키퍼 선방과 공격진들 골 결정력 문제로 좀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한 게.
이 경기 양팀 2014년부터 역대 전적 베트남이 1승도 없을 정도로 아랍이 좀 강한 편이기에 최소 무승부는 아랍이 가져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아마 베트남이 지금 고비일 것 같은데, 어, 1대1 정도로 보기에 무보고, 2.5 기준점이면 저득점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강팀 상대로는 오히려 내려앉고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내리고 하면서 역습 위주로 하면서 이겼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팀 상대로는 라인 올리는 게 좀 뒷공간 노출을 할 가능성이 많아 한 1대1 정도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